자, 오늘은 이제 2차 곡선 기본 내용 끝났고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니까, 자, y제곱은 4px, p는 양수로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초점 p, 0 여기 있고, 그때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자, 그럼 이때 포물선이 대강 요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자, 쌤이 이 점 한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x1, y1으로 딱 둘게. 그럼 그때 포물선 위에 한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한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먼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뭐 mx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리지. 일단 요 정도 할까? 그래. 그래서 여기서 직선이 여기 있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딱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n분의 p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 그 다음 한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한 점이 x1, y1이었으니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이 p에 x 더하기 x1 이런 식으로 좀 구할 거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포물선과 연립을 하는 거야.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이니까, 그리고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1차 함수로 표현되겠지. 1차 함수로. 그럼 그때 그 1차 함수식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럼 그때 2차 방정식이 반드시 중근을 가져야 한다. 판별식이 0이 돼야 한다. 라는 성질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먼저 자, 얘로 보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이렇게 구할 거라 했는데, 자, 결국 무슨 소리냐?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그냥 얼마인지 이러지?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그럼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중근은 당연히 이 접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쌤이 기울기가 m을 이런 식으로 줬다 칠게. 그럼 그때 그 접점을 편의상 여기라 하자. 편의상 여기. 그럼 여기서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기호로 이 직선을 L1이라고 할게. 그럼 결국 L1이 이게 되는 거다. 한 더 L1이 이게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다시 뭐라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이 L1이라 할 때 기울기를 이렇게 줬다 치자. 뭐 한 2분의 1 정도로 줬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그 접선은 유일하고, 그때 그 접선이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고, 그럼 그때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때 이 점에서 접하지, 맞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접하니까 교점이 1개. 그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중근도 1개. 판별식 0돼야 2차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얘 집어넣어서 진짜 판별식이 0 되는 거 확인해 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증명 자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은 중요하지. 한번 더 뭐라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적을까?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결국 요거 설명을 어떻게 하라고? 얘를 L원이라 한다 했다. 그럼 두 그래프 얘는 그냥 얘는 홈선이니까 그냥 포라고 볼게. 포. 다시 두 그래프 뭐라고? 고물선과 L1 이리겠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두식 포랑 L1을 딱 연립해서 만든 연립했다. 이제 연립을 했다는 뜻이야. 연립해서 만든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에 연립했다 했다. 그 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립을 해보자. 얘 y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돼. 그게 연립하는 거지, 맞지? 연립. 자, 그러면은 연립을 하게 되면은 요거 딱 집어넣으면은 뭐라고? mx 플러스 n분의 p 제곱 이 4px 이거 그럼 얘 전개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 돼야 하고 중근 그때 중근이 교점의 x좌표 x1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정리한다. 얘 정리한다는 말은 전개한다 이 말이지. 전개하면은 m제곱 x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얘 2 요거니까 2px 나오지. 2px 플러스 2px. 근데 여기 4px 있잖아. 넘긴다. 그럼 마이너스 2px. 오케이. 그 다음 얘 제곱하면 되지. 플러스 m제곱분의 p제곱.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이 딱 나온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을 갖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럼 얘 판별식 쓴다. 그럼 4분의 d는 반의 제곱, p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ac니까 곱하면 b제곱 나오는 거 맞지?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리야.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래서 얘가 얘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온다. 그럼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식이 중근을 갖는다. 오케이. 그 말이겠지? 그래서 진짜로 접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얘 실근을 만약에 구한다 치면은 얘는 m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분의 p 되겠지? n분의 p 이런 걸로 표현되겠지? 그럼 그때 x 값은 m제곱분의 p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 굳이 구하자면은 여기서 x1이 m제곱분의 p가 된다. 그래서 얘가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된다. 그럼 뭐 요 교점에 x좌표가 된다. 오케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요거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얘
결국 이 포물선 위에, 자, 두 번째 이야기한다.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 지금 똑같은 거라고 하자 했잖아, 맞지?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을 딱 구했을 때 얘 기울기가 m이 되면 되는 거잖아. 얘 기울기가 딱 m이 되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럼 그때 여기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고, 그럼 그때 결국 기울기가 요거 그리고 요거 나눈 거잖아, 맞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지금은 쌤이 얘를 자세하게 증명을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접선의 방정식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성질까지 좀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자리가 얼마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다? 이 두 직선이 L1으로 갔다 했다. 그럼 다시 뭐라고? 얘 기울기가 M일 때 그 접선을 샥 그어. 그럼 그때 그 접점의 X좌표가 요거였으면 그럼 이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도 요놈이 돼야 할까, 이가?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M이 돼야 할까, 이가? 그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를 구한다. 자, 그럼 기울기는 요거 분배하고 요거 y1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y1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y1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이 점 안 된다고. 이 점은 접선 끄면 y축일까, 얘가? 접선이 y축. 지금 그래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지. 자, 그래서 y1은 0이 아니라 하자. 그럼 나눌 수 있다. 그럼 기울기가 뭐라고? y1 분의 2p다. 그래서 얘가 지금 m이 되는 걸 보는 거야. 얘가 지금 m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x1이 m제곱분의 p라 했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거 얘 이용해서 얘가 m이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요거라 했으니까 당연히 집어넣으면 등호성립한다. 즉 여기서 y1 제곱은 4p x1이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다.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얘가 m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x1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 x1 자리에 얘를 집어넣자. 자, 그럼 이 식은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노? m제곱분의 4p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y1 제곱이 m제곱분의 4p제곱인 거 알았으니까 결국 m분의 2p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지? 즉 y1이 제곱을 해서 요거에 나왔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y1은 얼마? n분의 2p다 라는 식을 만족해야겠지, 맞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뒀으니까 얘 결국 뭐다? m이 양수다. p도 양수다 라는 거 생각해 줘야겠지? 그때 y1 값도 양수니까 얘 플러스 돼야겠지?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m이 m 곱해주고 y1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y1 분의 2p가 된다. 그래서 얘가 진짜 m이 된다. 오케이.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뭐 좀 살짝 야매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결국 두 그래프, 두 함수 또는 방정식의 그래프, 교점의 x좌표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그 방정식은 근데 2차니까 접하니까 교점이 한 개니까 판매시 연대한다.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이 중근에 가져야 한다. 로 설명을 했다 정도.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되고 그때 이게 공수원이지. 이게 공수원에서 우리가 딱 배우는 건데 공수에서 딱 배우는 건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다.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내내 이 내용을 쓸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쌤이 일단 요 내용, 그렇지, 접선의 방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지금은 쌤이 한 점을 여기 잡지만 결론은 뭐 여기 잡아도 상관없어.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m인, 즉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어.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대신 기울기에 0은 안 돼. 기울기에 0이면은 접선이 없겠지. 딱 봐도 그냥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것도 적어주자. 자,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의 방정식, 이제 우리가 y제곱은 4px 기준이야, 얘 기준이야, 반드시 여기 나온다. 그리고 그 포물선이 한 점, 이 한 점도 뭐라고? 아무데나 잡아도 돼. 대신 이것도 뭐라고? y1이 0 되는 건 제외하는 거야. y1이 0이 되는 거는 제외한다. 그럼 그때 뭐라고? 접선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그럼 y1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적어줄까? y1이 0이 되는 거는 제외한다. 그럼 y1이 0이 되는 거는 이 점이잖아, 맞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식은 그냥 y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성질인데, 자, 너무나도 이것도 다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얘 L1이라 했고, 맞지? 그럼 그때 얘 우리 x절편을 좀 생각해 볼게. x절편. 근데 쌤이 L1이 요거라 했잖아. L1이 요거. 그럼 x절편을 구하는 거는 여기에 y자리 0 넣어놔. 여기에 y자리 0 넣어놔. 똑같지? 그래서 x좌표를 구하는 거야. x좌표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y 0 넣었다 쳐봐. 맞지? 잠깐만. 맞구나. 다시. 자, 그래서 얘 y자리 0 넣었다 쳐봐. 이해되겠지? 우리 여기 이제 x절편을 좀 찾으려 할 거야. 그럼 여기 0을 딱 넣으면은 요거 넘기고 나누면 x가 마이너스 m제곱분의 p. 이제 요 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m제곱분의 p가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x1이 m제곱분의 p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 마이너스 x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서도 y자리 0 넣으면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x1이 되어야겠지. 진짜 그렇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얘를 안 쓸 거고 얘를 쓸 거야. 얘를. 불편하잖아. 이걸로 하자.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가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뭐다? 초점까지의 거리랑 서로 같다. 그 말이잖아. 요 말.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x1에서 마이너스 p를 뺀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결국 뭐다? x1 플러스 p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얘도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열심히 해보면 이게 나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해. 그래서 요 길이가 서로 같다. 자, 근데 마침 얘도 딱 구해보니까 원점도 안 하죠. 원점이다. 자, 그럼 그때 얘 길이 또 딱 마침 구해보니까 뭐라고? p 플러스 x1이잖아. 뭐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 근데 얘는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즉 x축과 평행한 선분이지.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있는 선분이지. 이게 평행하다 이 말이야. 이게 평행하다. 얘 평행하다. 즉 그 말은 이런 사각형을 하나 생각할 때 이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 되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결국 뭐다? 마름모가 된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형이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
포물선 접선의 방식의 성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그리고 그때 그럼 얘가 이제 마름모라는 것까지 알았어. 마름모. 그리고 여기 수직은 준선까지 준선이 얘랑 수직이라는 뜻이지. 준선. 이해되지? 이 준선이랑 얘가 수직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이 포물선, 이거 이름 기억이 안 나. 마름모, 그래. 이 마름모의 성질에서 이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 등분되는 거. 그럼 확인할 수 있지? 알고 있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샥 잇는다. 이 점과 이 점을 샥 잇는다. 그러면 이게 두 대각선이잖아. 두 대각선. 그럼 반드시 얘도 직교하겠지. 얘도 직교. 그리고 지금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 직교하는 점이 반드시 Y축 위에 이 Y축 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뭐 원리는 간단해. 직교하고 얘가 수직 이등분이니까 얘 중점이랑 얘 중점이 같아야 할 거 아니야. 이래제 다시 얘 중점이랑 얘 중점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중점 구한다. 그럼 일단 이 점은 마이너스 B, Y1.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Y1.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얘 중점 구한다. 그럼 딱 봐도 뭐 0,2분의 Y1. 이 점이 뭐라고? 0,2분의 Y1. 인 거 확인되지? 근데 여기서도 얘 중점 구하면 당연히 2분의 Y1 맞지? 0,2분의 Y1. 그래서 얘가 Y축 위에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고, 당연히 이게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맞지? 이게 수직 이등분 된다 했으니까 그럼 요 합동이지? 싹 다 뭐라고? 합동인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지? 그러면 동그라미 그럼 요 X 각이 이등분 되겠지? 맞지? 다시 뭐라고? 얘 각이 이등분이 되는 거지. 동그라미 X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X 더하면 90도인 거 당연히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포물선에서 다시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은 뭐다? 이 준선까지의 거리, 이 선분과 이 초점까지의 거리, 이 선분이 이루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구나. 접선이 이 각을 이등분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다시 y제곱은 4px 그리고 그때 다시 x축 y축 조금 작게 그려야겠다.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여기 있을 때 초점 F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번째 성질은 이 초점 다시 초점이 아니고 이 준선 위에 한 점에서 포물선에 접선을 닦어 접선 얘도 접선을 닦어 접선 그림을 좀 수정하자.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접선. 얘도 접선. 되겠지? 그럼 그때 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게 뭐라고? 반드시 직교한다. 다시 준선 위에 포물선의 준선 위에 임의의 점. 포물선의 준선 위에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없어. 이 임의의 점에서 포물선에 끈 두 접선은 반드시 직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 직교하는 거, 수직으로 만나는 걸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 자, 그래서 먼저 이 점의 좌표를 또 C라 하고 그냥 A, B라고 부를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뭐 편의상 M1이라고. 얘 접선의 기울기를 편의상 M2라 해보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요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리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볼 거야. 이게 성립하면은 직교하는 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성질이 진짜로 적용되는지 좀 확인. 요것을 확인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랄 때,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옆에서 뭐라고? y는 mx 플러스 m분의 p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럼 이때 얘가 뭐라고? 아무튼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끈 접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난다. 맞지? 지난다. 자, 그래서 집어넣는다. 그럼 B는 그러면은 MA 플러스 M분의 P가 돼야 한다. 이해되겠지? 다시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방금 앞에서 요거. 그럼 당연히 이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끈 접선을 생각할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라 하면 반드시 A, B를 지나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도 뭐 당연히 M이 0 되면 안 되는 거 이해되겠지? 안 적을게. M이 0 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 우리가 정리를 딱 해주면은 얘 M 곱한다? 양변에 M을 곱한다? 그럼 정리하면은 얘 이쪽 넘겨줄게. 그럼 AM 제곱 넘기니까 마이너스 BM 그리고 플러스 P 맞지? 는 0이다. 요런 그냥 2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약간 이제 요런 2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방금 쌤이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끈 두 접선 기울기를 M1, M2라 하자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M1, M2는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줘야겠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M1과 M2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따라서 두근의 곱은 당연히 두근의 합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일단 뭐 두근의 곱은 M1, M2는 A분의 P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얘가 지금 준선 위에 이 준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끈 접선이라 했잖아. 맞지? 준선 위의 임의의 점에서 끈 접선. 뭔 소리냐? A가 마이너스 P랑 같다. 그래서 요래 되고 엔드 이고 엔드 뭐라고? 이때 A가 사실 마이너스 P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뭐 왜 집어넣으면 보면 진짜로 마이너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즉 준선 위에서 접선을 끄어 그때 그 포물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이 점 지나 2차 방정식 만들어. 그럼 2차 방정식이 M에 대한 방정식이 되고 그때 이때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M1, M2니까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때 준선 위에 임의의 점이야 끈 두 접선이니까 당연히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P1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마이너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y제곱은 4px. 그 다음 마이너스 p 초점에 컴마이 그리고 고물선. 오케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포물선 밖의 임의점이다. 포물선 밖의 임의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C. 자, 그러니까 준선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특수 케이스가 되는 거지. 특수 케이스. 그러니까 준선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포물선 밖에 한 점. 포물선 밖에 한 점을 C라 하고 얘를 x3, y3이라 할게. 일단 x3, y3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리고 그때 접선을 끊는다. 여기서 접선을 오케이. 자, 얘를 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A라 하고 얘를 x1, y1이라 할게. 오케이. 얘를 x1, y1. 자, 그리고 이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하나 더 끊는다. 되겠지? 접선을 하나 더 끊는다. 그럼 이 점을 B라고 하고, 아이고, 흰색으로 했으니까 흰색으로 하자. 다시 이 점을 B. 그래서 얘는 x2, y2라고 할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그림 세팅 먼저 했다. 다시 y제곱은 4px 포물선 밖에 한 점 C, 편의상 x3, y3이라 할게. 그럼 이때 두 접선을 포물선에 그었다. 그럼 얘 접선을 L2라 하고 얘 접선은 L1이라 하고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잖아.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되겠지? 그럼 그때 얘는 L3이라고 할게. L3.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얘 L3을 극선이라고 불러. 얘를 극선. 포물선의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교과 과정 외인데 직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다시 이 극선이 뭐라고? 포물선이 있다. 그 포물선의 밖에 한 점이야. 밖에 한 점. 근데 그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끊는다. 포물선에 접선 두 개 끊는다. 그럼 당연히 접점 두 개 있다.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 우리는 이 직선을 극선이라고 부를 거다. 오케이. 그냥 그렇구나. 생각이 좀 돼. 그럼 여기서 자, L1은 우리가 접선 구할 수 있지. 즉 L1은 Y1Y는 2P에 X 플러스 X1이다. 자, 한 번 더 L2도 우리 구할 수 있지. L2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L2도 Y2Y는 2P에 X 플러스 X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우리가 먼저 이 극선을 좀 구하려 하는 거야. 얘 극선. 얘가 어떻게 구해지냐?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해지거든. 그래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간단해. 얘 이렇게 구해져. 얘는 분명히 밖의 점인데 맞지? Y3Y는 2P에 X 플러스 X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져. 극선이.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 자, 확인을 해보자. 일단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하지? 이건 확실하지? 우리가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하다. 그게 이걸로 유일하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다시 이 L1이 반드시 C1을, C점을 지나야겠지. 한 번 더, 이 L2도 반드시 C점을 지나야겠지.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에 X3, Y3 넣었다 쳐봐. 한 번 더 여기에, 여기지, 여기에 뭐라고? X3, 맞지? X3, Y3을 넣었다 생각해봐. 이해되겠지? 다시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끈 접선이 요거다. L1이 요거다. L2가 요거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점 지나야 할까,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 X3, Y3 넣으면 등호성립한다. 얘도 X3, Y3 집어넣으면 등호성립한다. 그 말인 거지. 자리가 없을 것 같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이 극선을 하나 생각할 때 얘도 똑같이 뭐다?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유일하다 했다. 그럼 얘 X1, Y1 넣어봐봐. 등호성립하지? 이 말이 이해되지? 얘 아까 X3, Y3 넣었을 때 식이나 여기에 X1, Y1 집어넣었을 때 식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뭐다? A점을 지난다. 그럼 한 번 더 여기에 X2, Y2 집어넣어봐. 그럼 등호성립하지? 왜? 얘 아까 여기에 X3, Y3 집어넣은 식이랑 똑같잖아.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선을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같이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극선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구나. 분명히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처럼 구한 거지, 맞지? 접선의 방정식처럼 구했는데, 그게 마침 두 접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극선이라 부른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알아볼게. 자, 여기서 평행하게 이 X축과 이것도 적어줄까? 자, 이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 이게 2등분이 돼. 이게 2등분이 된다. 자, 그래서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 선분이 2등분이 된다라는 거. 평행? 평행. 자, 그래서 결국은 이 C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이 선분 AB의 중점이 된다. 얘가 중점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좀 같이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은 당연히 중점 나오니까 중선 정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뭐 이런 거. 우리 고1 때 공통수학 때 했던 거. 그럼 요것도 확인 간단하겠지. 이 Y3이 얘 Y좌표랑 서로 같으면 되잖아. 맞지? 같으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중점이다 했으니까 얘가 뭐라고? X좌표는 사실 필요 없어. 그냥 X좌표는 무시할게. Y좌표 뭐라고? 2분의 얘가 Y1 더하기 Y2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얘가 요리 되면 된다. 자, 근데 이것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얘 접선이 요거라 했잖아. 얘 접선이 요거라 했잖아. 그럼 얘 교점에 Y좌표 찾을 거다 이 말이잖아. 한 번 더 이 접선과 이 접선의 교점에 Y좌표 그게 요게 돼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걸 확인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얘 Y좌표 구한다 했다. 이해되겠지? 요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Y좌표 실근이 요거인 거 확인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X를 없애야겠지? 이 두 식을 연립할 때 X를 없애야겠지? X를. 자, 그러면은 한다. 얘 2px제, 이거 2px2제. 그럼 2px2 넘겨. 그럼 얘는 2px만 남을까, 이거? 자, 이것도 2px제, 2px1 넘겨. 그럼 여기 2px만 남겠지? 서로 같으니까 이것도 같아야겠지. y 좌변도 같아야겠지. 자, 그래서 확인해 보자. 자, 그래서 어디에 여기 해볼까?
자, 얘 다시 뭐라고? y2y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p x2 자리가 되려나? 는 다시 얘도 넘겼다 생각해봐. y1y 좌변 우리 지금 좌변을 보는 거야. y1y 마이너스 2p x1 이게 서로 같다. 이 식이 뭐라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되겠지. 그리고 x를 없앤 이유는 뭐다? 우리는 이 y 좌표가 궁금하니까 y가 얘 y 좌표가 얘랑 같은 거 궁금한 거니까 까지 되겠지? 자, 그럼 이때 결국 그거 푸는 거야. 이거 풀면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그럼 얘 y2y고 y1y니까 그럼 얘를 열로 좀 넘길까? 이렇게 넘길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묶어내면 y1 마이너스 y2 y 되겠지? 그럼 그게 요걸 열로 넘겼으니까 얘는 열로 넘기면 되겠지? 그럼 얘는 열로 넘기니까 2p 묶어내면 되겠네. 2p에 x1 마이너스 x2다. 오케이. 이런 식이 나오겠지. 이런 식.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고? 얘 y가 그러니까 저기 y3이 요거 되는 거 이게 좀 궁금하다 했잖아. 그럼 결국 뭐다? 얘 나누어서 정리할 건데 자리가 안 되네 역시. 이때 x1이랑 x2가 있잖아. x1이랑 x2. 근데 결국 이 a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거든. b점도 뭐라고? 포물선 위의 점이거든. 그럼 얘 집어넣으면 등호성이 반다. 얘 집어넣으면 등호성이 반다. 즉 뭐라고? y1 제곱은 4px1이다. 한 더 y2 제곱은 4px2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얘를 잠깐 치우고 b점을 x2, y2 여기 적어주고 자 그럼 이게 요거 적는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는 얘가 y3이 되겠지. 이 점의 y 좌표 이 되겠지. 즉 y3은 이제 y 자리에 y3을 넣은 거야. 이해되겠지? 두 직선의 교점의 y 좌표를 보는 거지. 그럼 얘 나누면 되겠지? 그럼 나누면은 자리가 없네. 다시 얘가 L2가 Y2Y에 2P X 더하기 X2 이거였고 자 그럼 다시 얘 나눈다. Y3은 뭐라고? Y1 마이너스 Y2 분해 이해되겠지? 2P 그럼 요거잖아 요거. 오케이 요거 이해되겠지? 네, 다시 뭐라고? 포물선 위의 한 점이라고 집어넣으면 등호성립 한다. 자 그럼 x1 보이죠? 여기 x1 나누면 되겠지? 그럼 x1은 4p분의 y1 제곱. 여기서 말하는 x1은 4p분의 y1 제곱. 자 한 더 그럼 x2도 4p분의 y2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요 말 이해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분배하면은 분모가 2가 되지? 분모가 2가 된다. 그리고 요거 분모랑 요거 분자 약분 되겠지? 합차 약분 되겠지? 이해되겠지? 즉 따라서 다시 뭐라고? 분자의 분모가 2라는 말은 실제 분모가 2가 된다 이 소리고 요거 합차 공식으로 약분을 해주면은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얘가 얘랑 같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 구했으니까 사실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얘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도 구할 수 있겠지. 뭐 그런 것들. 중선 정리. 그런 것들 따로 적진 않을게. 파푸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하잖아. 오케이. 요 성질도 좀 같이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자. 또 설명할 게 있었는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설명할까? 자, 우리 아까 이제 극선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다시, 요 점을 A라 하고, X1, Y1. 이 점을 B라 하고, X2, Y2. 그럼 요 점을 A, B라 했는데, 다시 이 점을 C라 하고, X3, Y3이라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준선 위의 임의의 점에서 끈 두 접선이고, 되겠지? 그럼 이때 극선을 좀 구해볼게. 이때의 극선. 이해되겠지? 그럼 이때의 극선이 어떻게 꺼지냐면은, 초점을 지나. 이렇게. 초점을 지나게 꺼진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극선 구해보자,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요거. 극선을 좀 구해보자, 이 말이야. 자리가 없다. 자, 셋말 이해되겠지? 다시, 얘 뭐라고? L1. 적을까? 얘가 L1이다. 얘가 L2. 이 극선이 지금 L3이랄게. 이 극선이 L3. 되겠지? 그럼 다시, 이 극선은 뭐라고? 반드시 이 초점을 지난다. 자, 그래서 L3 구한다. L3을 구하면은, 자리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경계선을 이렇게. 한다이. 자, L3은, 뭐다? 똑같이 구한다, 이제. Y3, Y는 뭐라고? 이 P에 X 플러스 X3이다. 그 말이었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다시 뭐라고? 얘 극선이 분명 얘는 접선이 아닌데, 맞지? 이 극선이 두 접점의 교점,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라 했잖아. 그 극선이 얘 포물선 밖에 한 점이 X3, Y3일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럼 얘 X절편이 P인 거 확인하면 되잖아. 맞지? 얘 X절편이 P인 걸 확인한다. 그러면은 얘 X절편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자. X절편 구할 거니까 Y 0 넣으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고? Y 0 넣었다. 그러면은 이 P는 양수니까 나눠도 되지? 암산이 안 돼. 자, 다시. 우리 요 X절편 구하는 거야. X절편 구하니까 Y 0 넣는다. 그럼 얘 0 넣으면 0 되고. 그럼 얘 마이너스 X3이 되겠지. 요 점의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X3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저 P라는 게 마이너스 X3이 된다. 이 말이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그때 그 극선의 방정식의 X절편, 이 P가 되는 거를 좀 확인할 거다. 그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결국은 이거 생각해봐. 요 X좌표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 없지? 여기가 X3이잖아. 맞지? 여기가 X3. 이해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건 당연한 거지. 이해되겠나? 얘 포물선이 한 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요까지 길이랑 요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지.
같아야겠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P가 마이너스 X3인 거 확인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극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X3인데 진짜 P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지난다. 극선은 반드시 초점을 지난다. 오케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하나 더 해야 하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나네. 자, 얘를 좀 지울게. 요거, 오케이. 어차피 돌려보면 되니까. 지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뭐 이야기 할 거냐면은, 자, 다시, 쌍호선이 있다. 쌍호선이 한다. 포물선이 있다. F, P, 0. 준선. X는 마이너스 P. 요거, 포물선이 있다. 오케이. 힘들다. 자, 그럼 이때,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제 생각할 거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래서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 똥꼬쇼를 한다 아주. 자, 되겠지? 그럼 이 점이 A점 x1, y1. 자, 요 점이 B점 x2, y2.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얘는 지금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했고 맞지? 초점을 지나는 직선. 얘가 사실 뭐다? 극선. 얘가 극선이다. 그 말이지. 그럼 이때 우리가 이어서 접선을 꺼요. 이어서 준선에서 확인되겠지? 만나는 거 확인되겠지? 그거 이야기할 건 아니고. 자, 그럼 이때 그렇구나. 이제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렇구나. 자, 이제 요것만 보면 된다. 요것만. 자, 이때 또 무슨 성질이 적용되냐면은 자,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 AF 선분 길이랑 이 준선까지 거리는 같겠지. 즉, 요 점의 셈이 편의상 H1이라 부를게. 이리겠지? 요 길이 같다. 한 더. 그럼 요도 수선의 발. 수직 표시해야지. 수직 표시. 그럼 얘를 H2라고 할게. 그럼 요도, 요 길이 같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당연히 이 길이는 2P가 되겠지? 이 길이는 2P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럼 그때 얘 AF 선분 길이, 즉 AH1 선분 길이, 얘를 쌤이 편의상 M이라고 할게. 얘를 M이라 하자. 한 더 FB 선분 길이, 즉 H2B 길이, 이 길이를 N이라 하자. N. 되겠지? 그럼 당연히 요도 M이고 당연히 요도 N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런 성질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얘 사다리꼴이잖아, 맞지? 사다리꼴. 그럼 그때 방금 요 선분, 요 흰색 선분, 이건 H라 할까? 요도 H. 그럼 FH 이 선분, 얘 길이는 당연히 뭐다? 2P가 되겠지, 2P.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이 2P 길이랑 이 MN이 또 무슨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도 중요하니까 알아오도록 하자. 그래서 요거 이 선분과 이 선분을 봤을 때 맞지? 이 2P 길이를 MN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요거 선분을 결국 M대으로 내분한 길이의 선분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분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조선을 이렇게 샥 그어서 할 수도 있고 되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자, P분의 1이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 돼.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지금은 쌤이
요거 길이를 이렇게 구할게. 수선의 발을 끊을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그림 하나 데리고 오자. 자, 사다리꼴이 있다. 그럼 그때 얘의 길이가 M, 얘의 길이가 N이라 했지? 그리고 그때 요 길이가 뭐라고? 2P다 이 말이잖아. 그때 이런 성질이 있는데 요거 좀 확인해 보자 그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요가 M, 요도 N, 닮음이 요가 거다 그 말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좀 쓸 줄 알아야 해. 요 점에서 수선의 발 끊는다.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N이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요 길이는 N이네. 우리는 요 길이를 좀 구할 건데, 보조선 좀 더 끊자. 그럼 얘도 수직이 되겠네.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닮음이겠지. 이해되지? 한 번 더 뭐라고?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가 N이었으니까 뭐 요도 N이겠지 뭐. 그럼 요 길이는 n-n이겠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 길이는 일단 우리가 이 길이를 x로 할까? x로 하자. 이 길이는 이해되지? 그럼 요 다시 뭐라고?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이고 그 닮음비가 n 대 n 플러스 m이잖아. 이해되지? n 대 n 플러스 m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길이의 비도 뭐라고? 다시 뭐라고? n 대 n 플러스 m이 돼야 한다고. n 대 n 플러스 m. 이해되겠지? 그럼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도 되지만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n-n. 이해되지? 그럼 요 길이는 이 길이에 즉 n-n에 뭐라고? n 플러스 n분의 n배가 돼야겠다. 이 말인 거지. 요게 이해가 돼야 해. 요걸 이렇게 바로 좀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해. 다시 말하고 숫자로 해볼게. 얘가 1대 1대 2라 하자. 1대 2. 다시 말하고 1대 3이잖아. 이리지? 1대 3이잖아. 그럼 뭐다? 얘 3분의 1배다 이 말이지. 3분의 1배. 이리지? 다시 뭐라고? n 대 n 플러스 m. 말이 어렵다. 다시 n 대 이리지? n 플러스 m. 그러니까 이 길이는 요 길이 뭐라? n 플러스 n분의 n배가 돼야겠지. 오케이. 길이 구한 거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뭐라고? 그럼 이제 뭐 mn 위치 바꿀게. 그럼 n 더하기 n분의 mn 마이너스 n제곱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요 길이가 n이었잖아. 요 길이가 n. 그러면은 2p가 따라서 2p가 n 플러스 요거잖아. 요거 m 더하기 n분의 mn 마이너스 n제곱. 되겠지? 그럼 얘 동물하면 되겠다. 맞지? 동물한다. 또 자리가 없네. 자, 동물하면은 m 플러스 n분의 얘 동물하니까 mn 나오지? mn 플러스 n제곱. 한 번 더 뭐라고? mn 마이너스 n제곱. 요리 나올 거니까 통분을 한 거야. 그냥 통분. 그럼 뭐다? n제곱 딱 날아가지? 그래서 2배 나오지? 2배. 그래서 2p가 m 플러스 n분의 2mn이다. 2mn. 자, 그래서 다시 하고 2p가 m 플러스 n분의 2mn. 2mn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다 왔다. 자, 그럼 2 나누면 되지? 역수 때리면 되겠지? 이거 역수 딱 때리면은 p분의 1은 mn분의 m이니까 n분의 1 플러스 mn분의 n이니까 n분의 1. 그래서 이런 관계가 진짜 성립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2에서 요거 닮음에 활용해서 하는 거지. 요거 n일 때 요 길이가 m 대 n이잖아. 맞지? 다시 뭐라고? 요 길이가 m, n. 근데 이 길이가 m, n.
아, 그럼 이거 뭐다? m 대 n으로 내분한 길이가 된다. m 대 n으로 내분한 길이가 된다. 즉, 이 길이가 뭐라고? m 플러스 n분의 뭐라고? 얘 n 그러니까 mn 얘 m 그 말이 이해되나? 그래서 이 mn이 된다 그 말이지. 내분 공식 생각하면 그렇잖아. 다시 뭐라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지금 m 대 n으로 내분한 길이다 이 말이야. 내분한 길이. 그러니까 뭐라고? m 더하기 n분의 m n 더하기 n m. 그래서 내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아, 끝났다. 아, 오늘 좀 많이 힘들었는데 포물선의 접선의 방향성질 중요한 것들 다 이야기한 거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여기까지.